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19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 안 보던 지문이 있어가지고. 뭐 매 회차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맞는, 그 10문제 다 맞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까다로운 문제가 항상 한두 개씩 있어서 뭐 까다로운 문제 틀린 거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100회차 갈 때까지 한 번도 그 다 만점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틀린 거 보충하면 되니까.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여러분 실무상 용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예요. 이건 판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특허니까 공법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가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대한 소송 역시 행정소송입니다. 한편 여러분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자체를 다투면 특허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겠지만 이거는 해당 처분인 특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가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관한 소송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이요.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언더란 쳐볼까요?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국유임야라는 말 자체가 일반 재산이죠. 일반 재산을 빌려주거나 파는 거니까 사법상 계약이죠. 동그라미 3번은 첫 번째 줄에 관리처분 계획안에다가 언더란 치면 되겠죠. 관리처분 계획안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뀌어서 처분성이 있죠. 관리처분 계획안인 상태에서는 아직 처분성이 없죠. 처분성이 없는 공법상 법률 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예산회계법, 지금 국당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여러분 국당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세 번째 줄 보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정지라고 나왔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인데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국당법이라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죠. 여러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법령상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면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도 처분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2번 계속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계속 중인 사실이나 키워드는 계속이죠.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을 인정하는 부진정 소급 입법.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서 적용하면 진정 소급 입법이죠. 계속 중인 사실관계면 부진정 소급 입법이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허용되는 게 원칙이죠. 뒷부분 틀렸죠.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진정 소급 입법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신뢰 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되었다.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더 이상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정 변경의 경우에는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 보호 원칙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이 상대방 어민한테 어업 면허를 내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어업 면허를 그대로 유지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남획 때문에 물고기의 씨가 말라 어족이 고갈됐어요. 그럼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어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행정청 보고 양아치 같은 짓 하지 말란 얘기요.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이게 뭐냐면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어때요? 요양받을 수 있겠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 요양승인이라는 게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쉬고 싶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 급여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요양 승인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휴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요. 다쳤는데 다친 게 근로를 하다 다친 게 맞다. 그래서 요양 승인을 해줘야지. 그러면은 요양 승인 받으면 요양 받느라고 일을 못 하겠죠. 그럼 휴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양불승인 처분은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바다기 때문에 요양불승인에 대해서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겠죠. 이 사안은 나중에
유양 불승인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승소 판결 받았거든요. 유양 승인 받았어요. 그럼 그때 가서 비로소 휴업급여 청구하려 그랬더니 휴업급여 청구 시한이 이미 지났던 겁니다. 그랬더니 야, 너 휴업급여 청구 시한이 이미 지났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휴업급여 청구를 시한 내에 못했어요? 유양 승인이 안 나니까.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요. 관할 관청이 위법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훈련 과정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무슨 뜻이냐면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훈련 과정 인정 신청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정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 기한 내에 실제로 실시했던 훈련에 대해서 비용 지원 신청을 했더니 너 왜 사전에 신청 안 했냐? 훈련 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 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도 양아치 같은 짓이죠. 이를테면 A 처분이 있고 B 처분이 있어요. A 처분이 거부됐단 말이죠. 그럼 B 처분은 신청할 생각도 못 하거든요. A 처분 거부에 대해서 나중에 승소했어요. 승소해서 B 처분 신청했더니 야, 너 B 처분 신청 기한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3번이요. 판례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외국인한테 주는 거죠? 외국인한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비자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관광 비자였다가 이걸 취업 비자로 바꿔준다. 이건 외국인한테 관광 비자를 줄지 취업 비자를 줄지는 한국 정부 마음이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는 재량이. 동그라미 2번 보면 유기장 영업허가라고 나왔죠. 이게 유기장이 오락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특허가 아니라 허가란 얘기죠. 여러분, 유기장 오락실은 여러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고려시대 배경을 한 영화를 봐도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오락 같은 거, 오락거리 같은 거 다 있다고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도박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건만 충족하면 해주는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는 허가란 얘기예요. 제가 자연 상태에서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은 허가라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3번 한의사 면허도 마찬가지죠. 허가입니다.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 금지의 해제가 허가잖아요. 동그라미 4번 운송업은 해당 운송수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특허입니다. 4번이요. 다음 중 직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이라는 건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가 진행 중에도 직권 취소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다. 원처분 권한 포함설에 따라 원처분의 근거가 있으면 취소의 근거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대통령은 국무총리 명령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를 중지시킬 수 없다. 그럴 리가. 여러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명령에 대해서 이걸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행정법 강론 개념이긴 한데 강론이라는 거 몰라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4번이요. 위법한 침익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죠. 뭐 동그라미 2번이나 4번이나 맥락이 동일한 거죠. 자기가 잘못된 처분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문제 5번이요.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해제조건부 행정행위. 여러분,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스탑고예요.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뭐죠? 고스탑이죠. 고.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스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건 성취하기만 하면 발생했던 행정행위 효력이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무언가 새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적인 행정행위보다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고, 그래서 부담인지 조건인지가 불분명하면 뭐로 해석한다? 부담으로 해석한다. 동그라미 2번이요.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지정기간 중에 유통정책 방침에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의 이전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너 쫓겨나도 억울하다고 소송 제기하지 말기라는 부관을 붙인 경우 이 부재소 특약은 어때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은 너 동그라미 1번과 맥락이 동일하죠. 해제 조건은 고스탑이에요. 조건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죠, 그죠? 당연히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지만 철회권 유보는 철회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실제로 철회할지 안 할지를 나중에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죠.
유보된 사실이 발생되더라도 그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권 유보가 당사자에게 덜 불리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같은 맥락이라 그랬어요. 4번이요. 도로 점용 허가는 가각상 특허입니다. 점용 기간과 점용료 X는 부관이죠. 부관 중에서 본질적인 부관이죠. 그러니까 부관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관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 도로점용허가법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점용기간과 그렇죠 여러분.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거죠. 점용기간 제한을 안 두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용기간은 본질적이다. 점용료 액수도 마찬가지겠죠. 도로를 공짜로 점용하도록 해줄 일은 없단 말이죠. 반드시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국가가 대가를 받고 점용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즉시강제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없이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즉시 곧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기억, 수도법상 단수처분은 어때요? 수도요금 안 냈을 때 단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무 불이행이 있어요. 니은도 니은 대놓고 나왔죠. 세금 납부 의무를 뭐 했대요? 불이행했다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영업 인허가의 거부 정지.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니까 니은도 즉시강제가 아니죠. 디귿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보호조치. 보호조치는요. 해당 대상자 혹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아직 잘못 안 했다니까 사고 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두는 게 보호 조치거든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즉시 강제죠. 그 다음에 우리 이리요. 소방기본법에 의한 물건의 파기. 이거 뭐냐면요. 소방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불 끌어가는데 화재 장소 근처에 인화성 물질이 있어. 그럼 어때요? 거기 불이 옮겨 붙겠죠. 그럼 인화성 물질을 다 파기해버립니다. 그럼 그 물건의 소유자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도 없는데 단순히 인화성 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기하니까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죠. 미음. 마약 중독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 여러분 미음은요. 디귿과 같은 취지요. 마약 중독자가 이미 형사처벌 받았어요. 형사처벌 다 끝났으면 형집행 종료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제재하면 안 되는 거죠. 나 마약 중독자가 출소하고 나서 맨 먼저 가는 게 뭐겠습니까? 마약 판매상한테 연락해요 또. 그렇게 또 마약을 또 사용할 것 같으니까 아직 마약을 사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종료하고 나서도요 치료보호소에다 또 가둬버립니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죠. 비읍 국세 체납자 세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체납 처분하는 거죠. 시옷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즉시강제가 아니죠. 동그라미 2번 대기환경 보존법상의 배출 부과금에 부과할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게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6번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키워드는 뭐라고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7번 보겠습니다.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아니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있죠? 틀렸고요.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건 행정형벌입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비교해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대법원 언더라인 치시고요. 동그라미 3번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언더라인 치세요. 그리고 읽어보게 되면요.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일사부재리 다른 말로 바꾸면 이중처벌금지죠. 형벌만 금지가 되는 겁니다. 질서벌과 형벌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다는 얘기요. 반면 동그라미 3번 헌법재판소는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인 건 맞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일 법규 위반 행위, 하나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한 다음에 질서벌까지 부과한다. 그럼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두 번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에 대한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기본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틀린 말이라고. 그 7번의 동그라미 3번의 해설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볼릭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살짝 단서를 남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서 단정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여지가 있다라는 말까지 한 거 또 알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기출 지문이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비교주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 라고 결론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틀린 지문이라고요. 반할 여지가 있다 그런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므로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도 부과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여러분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해요.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차 잘못했다가 과태료 딱지 끄는 경우 여러 번 있거든요. 다 이게 자랑은 아니고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용적 침해와 관련이 많은 것은? 그럼 수용적 침해라는 건 의도하지 않은 이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침해를 주었을 때 손해를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하라는 내용이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죠. 그런 경우에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결과 책임이요. 제가 의도하지 아니한이라고 그랬죠. 의도하지 아니한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아요. 수용적 침해는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 틀렸고 의도하지 아니한이니까 고의적 침해도 아니겠죠. 9번 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실체적인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해설 보시면 나와있죠. 행정절차법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실체법적 규정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청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한편 공청회는 14일 전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외국인의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 그랬는데 약간 좀 살짝 좀 껄쩍지근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동그라미 3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병외공조기라고 알고 있죠. 병외공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돼요. 다만 항상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 곤불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냥 동그라미 3번 어떻게 보면 그냥 적용이 배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좀 틀린 질문 같기도 한데 답은 상대적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이 확실히 틀렸거든요. 법령상 확정된 의무다. 법령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의견 제출을 받건 안 받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판례 태도예요. 법에 따라서 그 불이익 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 불이익 처분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들어봐도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키워드는 법령상 확정된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국가 배상과 관련된 판례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뭐냐면요. 어떤 산에서 돌을 캘 수 있도록 두 번째 줄 나와 있다시피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 같은 경우 임야죠, 임야. 임야를 절토가 뭐냐면은 땅을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땅을 파낼 수 있는 허가를 내줬는데 땅을 파다 어떤 일이 생겨요? 돌을 캐다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토석을 채취하다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위험시설,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제한 없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내줬다. 그래가지고 토속 채취 공사 시행하다가 경사지를 굴러내리는 암석이 가스, LPG 충전소를 쳤습니다. 그래서 쾅 터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부작위 의무, 그러니까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무 위반이죠. 자기 의무 위반, 부작위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던 거고. 동그라미 2번.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이 인감증명이라는 게 부동산을 매매한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럴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일, 예컨대 부동산 매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띌 때는요, 본인이 직접 발급했는지 혹은 대리인이 발급했는지를 명확히 기재를 해야 돼. 그리고 용도가 기재가 돼 있어야 돼. 여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발급받았는데 본인이 발급받았다고 체크했단 말이죠. 이건 잘못 발급한 거란 말이에요. 인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도장 자체가 잘못된 도장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본인 발급 인감이 있고 대리인 발급 인감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안전해요? 본인 발급 인감이 더 안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 대리인 이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인감을 발급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바람에 이 인감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했다. 그러면 성명 정정 사실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알려줘서 그 정정 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여러분 지금이 본적이 가족관계 등록으로 바뀌었죠. 개명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이름이 바뀌니까 자기가 옛날에 돈 빌린 거 안 갚으려 그럴 수도 있고, 바뀐 이름 가지고 그 바뀐 이름으로 대출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명 사실을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지 관할관청에 통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산망으로 자동 통보가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4번 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 원수, 수질 기준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 언더는 쳐볼까?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 처리 방법이 5단계예요. 이게 아닌 일반적인 정수 처리 방법이 2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정수 처리 방법은 뭐냐면 수영장 물 보면 염수 처리하잖아요. 그 정도만 한 겁니다. 이것만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려면요, 그 개인에게 뭐가 인정돼야 돼요?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려면 항고소송이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건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수도법이라는 거는요, 국민 일반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라는 공익 일반만 보호하고 있지 사익 보호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수도법은요 사익 보호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고 소송도 안 돼요.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